영풍 석포제련소가 70년생입니다. 제일 먼저 생긴 1공장이 1970년에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가보면은 경상북도 이제 제일 북쪽하고 강원도 제일 남쪽하고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강원도입니다. 태백 쪽인데 왜 그 깊은 산골짜기에 이런 제련소가 생겼나? 거기에 70년대 이전부터 아연 광산이 있었어요. 네. 예, 연화광산이라고 아연이 나오는 광산이 있어서 그 아연을 채굴해 가지고 일본에다가 이제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이 아연 재련 산업이 이따이 병을 일으킨 환경공해 산업으로 지목이 돼서 이제 퇴출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수입해서 연화광산이 있는 영풍 봉화 석포에 이제 이 영풍 석포 제련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이따이따병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뭐 아연과 이따이따병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이 예. 부분 좀 짚어주시죠. 세계 4위 공장입니다. 엄청나게 큰 공장인데 이따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뼈가 물러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가 맥 짚는다고만 만져도 뼈가 뚝 부러지는 그런 병이거든요. 이게 네. 원인이 아연 재련 과정에서 카드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이 카드뮴이 신장에서 이 내분 부위계를 문제를 이제 네.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뼈가 물러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가 굉장히 이제 약해지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960년대 일본에서 이걸 아연 공장들 퇴출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 김 기자가 이 석포제련소 문제가 언제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했는지, 이게 한때는 청색업소로 지정되기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청색 기업이란 것이 1년에 4번 정도 정기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만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좀 감면해준다, 특혜를 주는. 그런데 경북도에서 2003년부터 5년 정도는 이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청색 기업으로 선정을 했었다고 해요. 이게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된 게 2013년에 봉화 석포면에 있는 주민들이랑 환경단체랑 저기 진짜 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변에 왜 나무들이 죽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오염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 환경법 위반 건수가 70건이나 된다고요? 이 부분 좀 변호사님이 짚어주시죠. 예, 가장 최근에 이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 위반 건수가 이제 70건 네.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2013년부터 7년간 70건이면은 1년에 거의 10건씩 네. 그 매달 한 건씩이잖아요. 네. 그런데 2013년도 이전에는 환경법령 위반 건수가 안 보여요. 네. 이게 그러면 43년 동안 환경법령을 위반하지 않던 회사가 갑자기 7년 전부터 매달 위반하기 시작한 것이냐. 네. 그 이전에 이제 제대로 관리 감독이 단속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003년도에도 청색업소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석포제련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길래 이렇게 이제 모범 업체로까지 지정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지금까지 위반된 거를 보면은 땅물 공기 오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대기 오염, 또 물환경 오염, 토양 오염, 뿐만 아니라 폐기물들도 중금속 폐기물들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지고 뭐 적발된 것들이 이제 여러 건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은 이렇게 70건이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땅물 공기면 단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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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염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지구가 땅물 공기 빼고 뭐 딴 게 뭐 네,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적발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좀 어떤 제재가 네. 이루어지는지 좀 짚어주시죠. 제재가 뭐 손방망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위반하면서도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주로 경미한 위반들은 뭐 경고, 예, 뭐 과태료 몇백만 원 네.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 1년 매출이 뭐 1조 4천억 이런 회사거든요. 네. 과태료 200만 원, 300만 원 때리면 무슨 뭐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반복해서 위반을 하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이 돼야 지금 법령으로는 조업을 정지한다든지 하는 회사에 이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 처분이 가능한데요. 그동안에 50년 동안 영풍석포전에서 한 번도 조업이 정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조업 정지 사유가 적발이 되면서 작년부터 조업 정지 처분이 20일
뭐 이렇게 행정 처분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소송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실제로 조업을 정지한 적은 하루도 없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업 정지 실행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나 이유를 좀 덧붙여 주실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재작년에 이제 폐수 유출 때문에 조업 정지 20일을 맞게 됐는데 요건 이제 소송 들어갔고 작년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 물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조업 정지 4개월을 받게 네. 됩니다. 근데 이거를 경상북도가 나서가지고 이게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싸우는 꼴로 돼버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이제 석포제련소를 보호하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경상북도가 이제 걸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행정처분 기관이 경상북도거든요. 네. 그런데 석포제련소가 이제 법은 위반한 거는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게 폐수가 유출된 게 아니라 시설 변경 고지를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조금 이 중간에 어떤 그 법적으로 좀 이 블랭크가 있었다, 빈 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제대로 좀 못 지킨 거다라고 하면서 조업 정지에 대한 처분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네. 웃긴 게 경상북도가 나서서. 민간 회사를 대변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가 지금 그렇게 취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석포제련소 문제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리 김 기자 의견 좀 덧붙여 주시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도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석포제련소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만 해도 한 이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의견을 밝히면서 경북도지사가 실제로 이 저장소 바깥으로 오염수가 잠깐 흘러갔지만 다시 빨리 돌아왔다. 환경부가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조업 정지 명령을 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했었고, 최근에 이제 국감에서 어떤 의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조금 또 다른 입장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 거기 아연 공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공장이 있을 때는 아연이 있었지만 그 공장이 빠지고 나서 여기 석포제련소가 있으면 안 되는데 낙동강 물줄기 위에 있는 게 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경북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는 우리 경북도민들을 위해서 이거 빨리 조업 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렇지만 그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이분들을 하루아침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네. 말씀까지 하셨어요. 네.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스탠스를 앞으로 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하고 환경부 이제 또 도지사하고 장관이 도지사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낸 게 제가 알기로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조업 정지 명령을 내리는 거는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환경부가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관할 지자체장한테 국가 사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번에 4개월에 해당하는 조업 정지 사유를 단속을 해가지고 그걸 경상북도한테 알려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적발했으니까 경상북도가 조업 정지 처분을 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했더니 경상북도가 1년 넘게 조업 정지 처분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장관이 도지사한테 조업 정지 처분을 하라고 이제 직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랬더니 도지사가 장관을 상대로 이건 대법원의 단심제입니다. 대법원에 이제 소송을 걸어서 저희도 시민들을 대리해서 그 소송에 이제 우리도 끼어들겠다. 예, 환경부를 돕기 위해서 지금 참가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네, 어떤 이 제도에 대한 상당한 그 큰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없던 거니까 사례가 없던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뭐 구청장이 시장 상대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상대로 이렇게 직무이행 명령 취소 소송한 사례들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광역단체장이 중앙행정장관을 상대로 한 거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어떤 갈등의 양상으로 네. 지금 첨예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건데 지금 많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워낙 석포제련소 어려워요. 예, 지금 다뤄야 할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야 또 석포제련소 얘기야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거는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외곽지에 오지에 있는 거고 이게 또 환경 문제들은 눈에 바로 보이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사고가 터지면 어마어마한 큰 맞아요. 사고니까 네. 근데 언론들도 좀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다뤄주셔야 네. 시민들이 좀 경각심이 생깁니다. 네.
사고가 터지기도 하지만 지금 은연중에 계속 아까 뭐 지금 오염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